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 사회를 맡은 라미경입니다. 6사 지방선거가 이제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 열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부디 오늘 토론회가 후보자들의 정견, 정책은 물론 자질과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총 80여 분 동안 진행되는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 2에 의거해 그에 준하는 초청 대상 후보자를 모시게 됐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은 두 분의 후보자를 모셨습니다. 자리 배치와 토론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후보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규왕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토론회는 아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정한 의제와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먼저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지역의 핵심 현안을 알아보는 공통질문과 개별 질문, 후보자의 공약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공약 발표와 후보자 간 상호 토론,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후보자 주도 형식의 자유토론과 마지막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유권자에게 인사 말씀을 전해주시죠. 시간은 후보자별로 1분 드리겠습니다. 사전 추첨 결과에 의한 순서에 따라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규왕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존경하는 아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규왕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로 아파하고 있을 희생자 여러분 그리고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단 한 명의 생명도 건져내지 못하는 무능력한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지 못한 어른들의 부끄러움에 대해서 함께 공감합니다. 저도 이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어른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전 불감증에 걸린 대한민국이 아니라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어야 된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지난 4년간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다시 출마하면서 여러분들께 많은 응원의 말씀, 격려의 말씀 듣고 새로운 아산시정 힘차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산시민 여러분, 기호 1번 새누리당 이교식입니다. 둔포 오피스텔 붕괴는 아산시정의 현 주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 후보가 전국체전을 유치하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했다고 자화자찬하는 동안 NH와 500억 손해 계약하는 동안 운양에서는 중소상인들이 장사가 안 될 것을 걱정하고 송악도고 선장에서는 돈벌이가 안 돼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인주에서는 공유수면 매립과 위험한 도로가 정비되기를 갈망하고 염치와 영인에서는 개발에서 소외되어 50년 전 그대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신참 소아마을 등지에서는 빙빙 돌아 21번 국도와 연결하고 응봉원 천안을 눈앞에 보면서 산동리와 동암리가 개발되지 않아 열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뿐인 시장에게 한 번 더 맡길 수는 없습니다. 바꿔야 합니다. 네, 후보자들에게 감사합니다. 출마의 변을 들어봤는데요. 부디 초심이 변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질문인데요. 먼저 사회자인 제가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나면 이어서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1분이고요. 이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이제 아산의 수장이 되고자 이 자리에 계신 만큼요. 아산시의 여러 현안들을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수많은 현안과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아산시의 최우선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에는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최우선 과제로 신뢰받는 책임 행정을 꼽았습니다. 시정을 위해 많은 행정 절차가 존재하지만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행정문화가 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산시는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신뢰받는 책임행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추진력도 잃고 많은 비리로 얼룩질 수 있습니다. 저는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위해서 첫째, 클린 행정을 하겠습니다. 청렴도 1위 아산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비리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승진, 기타 업무 평가에 학연, 혈연을 배제하고 공정한 평가를 하여 청렴성을 비중 있게 고려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과 주거 환경에 직결되는 개발 사항은 관련 주민의 참여와 동의를 전제로 진행할 것입니다. 복귀항 시정의 문제로 지적된 소통의 부재와 오만한 행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화려한 말보다는 묵묵히 듣고 꼼꼼히 챙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적극적이고 힘있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방향과 궤를 같이하여 힘있는 여당의 시장으로서 가능한 최대의 중앙예산 확보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이 원하는 종합병원 유치와 첨단산업단지 유치, 또 이러한 것을 위한 TF팀을 만들어 직접 찾아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업인이나 해외 투자단 방문의 폭을 넓혀 적극적으로 뛰겠습니다. 입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귀항 후보자 이교식 후보자의 답변에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교식 후보님께서 첫 화두부터 좀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오만하지 않고자 노력했습니다만 오만하게 보였다면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겸손하게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 많이 듣고자 했지만 30만 시민 여러분과 한 명의 시장에 소통하기는 많은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적 겸허히 받겠습니다. 청렴도가 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지난 13년도 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미래저축은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전임 시장님과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가 있었습니다. 전임 시장님, 지금 이교식 후보님과 같은 정당 소속의 출신이셨습니다. 그 이전 시장님 또한 마찬가지였었고요. 그로 인해서 절대적인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후보께서 청렴도를 어떻게 높이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교식 후보자 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그 복후보께서 지난 시장의 책임이 비롯돼서 거기서 이런 청렴도가 낮아진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친목회를 하더라도 지금 회장이 전체의 지금까지 회의 책임을 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것을 전임 시장이 했다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매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책임 행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경제발전의 길을 같이 하고 또 힘있는 여당의 시장으로서 가능한 한 우리 행정을 폭넓게 깨끗하게 클린하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아산시 최우선 과제에 대한 복귀항 후보자의 대답을 듣고 이어 상대 후보자가 질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후보님께 클린 행정에 대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여쭈었는데 대답은 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산은 새로운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안전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것이 전국적 과제이면서 또한 우리 아산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안전한 도시 아산, 현재 수원 같은 경우는 WHO에서 인증하는 세계 안전도시 인증도시가 됐는데 우리 아산도 실무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인정하는 안전도시, 특히 우리 초등학생들을 비롯해서 학교 주변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등 하굣길에 교통으로부터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굣길 안전대책도 서둘러서 마련하겠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드릴 것이고 봉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어른들의 자원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병원 문제죠. 우리 시민 여러분 걱정 많으십니다. 터미널 영화관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종합병원 문제 나왔습니다. 저 복귀왕이 민선욱이 시정 마지막에 한사랑병원 부도가 났고 그로 인해서 그때부터 여러 대학 관계자들과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병원 걱정 덜어드릴 후보 복귀왕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전국체전을 우리 30만 시민들이 함께 유치했습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치르는 축제이어야 되고 모든 시민이 축제를 준비하는 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시민들이 아산에 대한 자부심도 높아지고 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아산에 대해서 다시금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맞이해서 많은 체육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우리 아산의 위상을 다시 한번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는 체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이교식 후보자 질문해 주시죠. 지금 그 안전도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전, 이것이 그 둔포의 오피스텔 붕괴가 이 안전 불감증에 있는 시정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그 안전 행정을 했길래, 이 안전도시를 지향했길래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일어납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위상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종합병원 유치, 이것은 이미 4년 전에 공약하신 일입니다. 4년 동안 하다가 안 되어서 다시 또 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전국체전, 이것은 그 확약서까지 써서 우리 아산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중대한 오점을 남겼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종합병원 유치 문제와 네, 말씀 더 하시죠. 괜찮 10분. 종합병원 유치 문제와 확약서 문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실 것인지요? 네, 복귀왕 후보자 2분 내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둔포 오피스텔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울어진 아산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계신데요. 아산에 책임을 지겠다고 하시는 분께서 그렇게 과대 포장해서 침소봉대 하시면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산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 생기면 아산이 교통사고 지옥도시다 이렇게 홍보하실 겁니까? 한 명의 인사사고도 나지 않았고 행정이 준공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에 개입하기 전에 부도덕한 기업들에 의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런 것을 너무 침소봉대해서 아산을 그렇게 안전 불감증의 도시로 몰고 가는 것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병원 4년 전에 제가 공약한 적 없습니다. 잘못된 말씀이고요. 물론 말씀으로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한다라고 했겠죠. 하지만 이교식 후보께서는 후보 캠프의 정책 담당자 분 입을 통해서 활자로 제가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료계에서 일반적으로 많은 개원의들이 계신데 종합병원이 들어오면 이런 일반 개원의들이 바로 그 삶의 지장을 받는 거 아니냐라는 보이지 않는 반대의 목소리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론과 또 한사랑병원이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제가 분명하게 공약한 적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가장 큰 문제가 됐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유치, 각석파동, 그것은요, 죄송하지만 저는 시의원 정당 공천제 없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에 하나였어요. 도에서 유치 신청을 할 때 예산을 도에 압박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서류 중에 하나 쓴 건데 아산만 한 것으로 호도하는 이런 좋지 못한 행태가 시의회에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지역 현안과 관련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남 아산시는 천안시와 함께 충남의 수보도시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충남의 수보도시 아산에 사람과 기업이 찾아오려면 도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 할 텐데요.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산시 인구는 이미 30만 명이 넘었지만 문화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실정인데요. 시민의 욕구를 채워주고 아산의 빠른 성장에 발맞출 수 있는 도시 인프라 시설 확충에 대한 두 후보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귀왕 후보자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30만 인구를 달성하고 더 큰 도시로 향해 달려나가고 있고
경제 1위 도시 우리 아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정체되어 있는 도시에 비해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불편함을 감히 성장통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인프라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도로일 텐데요. 지금 현재 많은 도로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신도시에서 현충사에서 남단 쪽 국교천 남단 도로가 아직 연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 도로 아산시에서 공사해야 될 부분은 이미 예전에 마쳤고 LH 공사부는 올 연말쯤에 끝나서 개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배방역에서부터 탕정 트라펠리스까지 연결되는 군도 3호선이라고 하는데, 이 도로도 올 연말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탕정에서 사시는 많은 주민 여러분들이 온양 구도심으로의 접근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소비도 우리 구도심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전망을 갖고요. 배방에서 소정까지 지난 추석 때 임시 개통이 된 국도 43호선이 있는데, 이 43호선이 음봉 628도로까지 금년 연말이면 개통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충무교가 굉장히 혼잡스럽고 출퇴근 시간대 트래픽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교통 혼잡을 많이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고속도로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의 고속도로 계획이 확정되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 다소의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런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밖에 교육,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우리 아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복합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을 지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게 여가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 인프라들을 확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교식 후보자 답변 들으시고요.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해 주시죠. 인프라 확충 가운데에서 LH와 계약 실수로 500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소상공인에게 이것을 1억씩 지급해도 500명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아까운 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약 실수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인지 우리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제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아마도 신도시 2단계가 해제되고 그 해제 지역에 대한 도로 인프라에 대한 주장을 우리 아산시에서 LH 측에 하고, 그 주장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략 한 1,100억 정도의 예산을 LH에서 아산에 지급을 해라. 그리고 아산에서는 대행해서 1,100억에 해당되는 도로를 만들어라. 라고 이렇게 조정을 해준 건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제가 미루어 짐작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맞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정확히 답변에 질문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그 사실관계가 주요 지방지에도 네, 이미 충분히 복귀원장님 보도가 그냥 됐죠. 진행해 주시죠.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한 푼도 못 받을 뻔했습니다. 그냥 해제되고 마는 거였습니다. 우리 매국교회 목사님께서 신도 여러분들과 함께, 매곡리 주민들과 함께 LH의 그 추운 겨울날 가서 해결해라. 매곡리 주민들 살려내라. 신도시 2단계 계속 추진해라. 아니면 보상이라도 해라. 이런 투쟁의 산물입니다. 이런 투쟁의 산물이 약 1,100억 정도의 도로 인프라 시설로 우리 아산시가 받게 되는 것이고요. 향후에 저희가 설계해 놓은 대로 진행을 하다가 약 500억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지 좀 더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이외에 LH와 앞으로 많은 다툼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도시 주민들 LH와 갈등 때문에 많이 고생하시는데요. 우리 아산이 함께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고,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투쟁의 성과물이지 잘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이번에는 아산의 도시 인프라 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 이교식 후보자 대답해 주시죠. 도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아산은 온천을 중심으로 한 관광도시에서 현대, 삼성 기업들의 입지로 서해안 중심 지역의 산업도시가 되었습니다. 2012년 2월 미국 연구기관인 맥켄지 글로벌 연구소가
아산시 1인당 국내 총생산을 2025년에는 세계 8위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아산의 발전 속도 걸맞는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도시 기본인 도로 교통망 확충하고 도시가스 공급 지역을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 환경과 품격 있는 문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이 갖춰져야 합니다. 도시교통망의 경우 기존에 계획된 도로 교통망의 조기 착공과 연차적 관리 시스템으로 노후도로 보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탕정역, 풍기역, 도고역의 조기 개통도 지원하겠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위해서는 먼저 건물이 아니라 거리가 변해야 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테마거리를 만들고 곡교천 등에는 문화벨트를 조성한다면 사람들이 모이고 가게가 잘 되면서 민간국사가 이루어지는 대전환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아산은 이순신 축제 내시라, 온궁 복원 등으로 역사가 살아 숨쉬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좋은 도시는 좋은 하천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변공원을 활성화하고 곡교천변 문화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복지를 위해 기존 문화재단을 확대하고 배방, 당정, 신창, 기타 지역에 문화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미래의 희망인 교육 인프라를 위해 도서관 시설을 확충하고 또 아산시 의료본부에 네, 시간 다 됐습니다. 네, 복귀왕 후보자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셔서 아마 말씀하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는 민선 5기 동안 민선 4기, 3기에서 계획된 일들을 추진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약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현재 온천천 그 복원 사업을 민선 5기 시작할 때부터 예산을 들여서 한 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온천천을 중심으로 해서 도심권의 중심상권 재개발 사업이 민선 5기 때부터 시작이 돼 있는데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3-1구역에는 그 조합이 결성이 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밖에 여러 그 곳에 아직까지도 조합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주민들의 의견 다툼도 있습니다. 해제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아야 되느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 다툼을 이규식 후보께서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것을 저에게 왜 추진하지 못하느냐라고 비판만 하시지 마시고 대안을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규식 후보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 인프라 구축은 그냥 아산시에 들어오는 그 건만 확보해도 그것을 충실히 수용만 해도 충분히 인프라 구축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까다로운 행정 규제를 간소화하고 빠른 행정을 하고 또 그리고 친절한 행정을 하면은 많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여건들, 수요자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다 하셨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후보자의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이번 토론은 후보자 간의 주요 공약을 비교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각 후보자의 주요 공약을 들어보고 후보자 간의 상호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후보자가 자신의 공약을 2분간 발표한 후에 다른 후보자께서 이에 대한 질문 및 반론을 2차례 제기할 수 있는데요. 역시 질문은 1분, 답변은 2분입니다. 시간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새누리당 이규식 후보자 먼저 주요 공약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약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 올립니다. 모든 일의 근본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공약이 좋아도 제대로 된 시정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뢰받는 책임 행정이 필요합니다. 공직 내부의 경쟁체제, 또 지연, 학연, 파벌을 타파하는 인사제도로 클린 행정을 하겠습니다. 시민 고충 처리 특별위원회와 주민참여 정책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열린 행정을 하겠습니다. 세무서 유치 꼭 해서 행정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우리 아산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첨단 산업단지, 온천 자원을 활용해서 의료관광, 비디오가 결합한
바이오가 결합한 복합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지원 확대와 농촌사업의 지원으로 아산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는 균형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문화생활을 위하여 기존 문화재단을 확대하고 곡교천번 문화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순신 축제 내실화와 온천행궁 복원을 통해 역사와 문화가 합친 아산만의 문화관광 자원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희망입니다. 맞벌이 부부 여성 근로자를 위해 보육시간 연장과 보육교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현실에 맞는 초중고등학교 증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2025년까지 1,000억을 목표로 교육기금을 조성해서 상위 1%가 아니라 모든 학생을 위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특성화구를 유치하고 아산의 인재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양한 인재를 바탕으로 아산의 미래를 열겠습니다. 복지 구석구석 찾아가는 복지하겠습니다. 네,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제 복귀왕 후보께서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도시 인프라와 관련돼서 후보님께 드린 질문이 중심 상권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충해서 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약 중에서 교육기금 1,000억을 목표로 해서 2025년 교육기금 목표로 해서 1,000억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교육기금이라고 하는 정의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간기금인지 아니면 시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말씀드리는 건지 2025년이면 연간 100억인데 이 100억을 과연 시 예산으로 기금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아산시 미래장학회에 연간 15억 정도를 출연하고 있고 약 10억 정도를 우리 아산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주고 있는데 이 1,000억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 기금의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기금을 연차적으로 1,000억을 목표로 조성하려 합니다. 진짜 교육도시 행정을 하려 합니다. 아산시 조례 근거에 운영되고 있는 미래장학재단의 경우 45억 원의 기금을 활용해서 매년 발생되는 이자와 출연금 등 10억 원가량으로 학업성적 우수자 및 우수대학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10억 원의 이자로 초중고대학의 학생들을 글로벌 인재로 키우는 데 기금이 부족합니다. 기금을 연차적으로 1,000억까지 확대해서 학업성적 우수자뿐만 아니라 각 분야로 지원을 확대해서 열정, 재능이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 장학금 및 재능개발 기금을 지원하는 체제로 진짜 교육도시 아산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확대는 학업 우수, 내고장 진학 장학금, 초중고생 재능, 또 중고생 해외연수 체험 지원 확대, 중고생 교육 지원 등입니다. 물론 이에는 전제 조건이 조례 개정 후에 아산공원 묘원 공동묘지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방안은 현재 적립금 45억, 개발이익 560억, 적립금 400억 이런 순으로 기금을 조성하려 합니다. 개발이익은 어디서 창출하냐면 무연고 묘지 화장 처리 및 아산공원 묘원 이장입니다. 용화동 공동묘지, 또 음봉 덕지리 공동묘지 각기 시유지인데요. 1만 5천 평, 1만 1,000평 이렇게 하면은 260억의 재원이 획득됩니다. 또 선장 군덕리 일원 시유지 매각했을 때 300억이 됩니다. 네, 복귀왕 후보자 답변에 대해 보충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중심상권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을 안 해주고 계셔서 답변 재차 부탁드리고요. 결국은 개발 사업을 통해서 돈 벌어서 교육 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후보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산시의 재정은 첫 번째로는 일반 회계 작년 약 8천억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보통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등으로 해서 특별회계, 그 나머지 기금입니다. 농업기금, 여성기금 이런 기금들인데
그 기금은 보통 이자로 해서 발생되는 이자로 해서 목표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투입을 하게 되는데요. 1,000억을 투입해서 그 기금의 이자로 교육을 위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것이 좀 잘 설명이 안 돼서 재차 말씀드렸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통해서 기금 조성하겠다, 저는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이규식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보릿고개 넘기시고 허리띠 조으면서 다시 한번 졸라매시면서 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야 될 때입니다. 기금을 또 기탁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그 시민들의 뜻과 또 그리고 우리가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라도 우리 정말 자녀들이 백년대계를 위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이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미처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적립금을 확대하는 것으로는 현행 연간 15억 출연금 5억씩 적립 상태인데 이를 50억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연간 40억 원, 4년간 160억, 또 10년이면 400억이 조성될 것입니다. 여기에 작은 규모의 시유지를 정리하여 매각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 운영 중인 장학재단의 경우도 태연장학회, 양준호장학회, 향후회 등과도 협조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통합 권유로 기금 효율성 증대와 현 이사진의 이사진을 기금 운영 이사로 참여하여 운영할 때 이러한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이규식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복귀왕 후보자의 주요 공약 발표 순서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질문에 대한 답변이 특히 중심상권 재정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고견을 좀 듣고 싶었는데 못 들어서 안타깝고요. 예, 저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추진해왔던 일들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4년은 너무 짧습니다. 먼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한 아산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이는 민선 6기 되도록 하겠습니다. 등하굣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교통시설 대폭 확충, 그리고 특히 하굣길에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재정 투입 과감히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아산은 농업이 생명입니다. 로컬 푸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농업 정책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배추 수출도 또 했는데요. 농업 예산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산을 대대로 지키고 있는 뿌리인 농업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아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선 5기에 온천 의료 관광 첫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용역을 했고 대전대 한방병원과 함께 온천 연구소도 설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온궁 한의원도 만들었는데요. 그 온천 의료 관광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원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적인 개발 만들어내겠습니다. 부족한 정주 여건 더 확충하겠습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소통 행정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복귀왕 공무원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행정 제가 해내겠습니다. 교육과 복지, 그리고 우리 아산시에 약 2만여에 해당되는 장애인 여러분들을 위한 많은 시설들 아직도 부족합니다. 장애인 전용 체육관을 마련하는 등 복지 아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복귀왕의 약속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네, 복귀왕 후보의 주요 공약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규식 후보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업체 유치 등과 관련해서 한 말씀 질문을 드립니다. 전에 기업 유치가 아산 지역 경제 활성화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2009년 배방 세출리 일대에서 약 57만 평의 5천억 원 규모의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추진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 사업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아산 배방 밸리를 호서대학과 공동으로 2012년까지 건설하기로 했고 수출 경쟁력을 갖춘 나노부품 소재 분야와 함께
기후변화와 저탄소 등 신재생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서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이 집중 예정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유치하려다가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답변해 주시죠. 예,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지금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말기에 진행이 되고 정치 쟁점화가 됐었고, 우리 충청권에서는 하나의 목소리로 각 지자체의 이기주의에 기대서 각 지자체별로 유치전을 벌인다라기보단 대전, 충북, 충남이 하나가 돼서 충청권으로의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유치에 힘을 쏟자라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힘을 보탰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사업에 대한 현실성, 글쎄요,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지역이 아니더라도 우리 충청 지역으로 이 벨트가 빨리 유치되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산 지역, 천안 지역, 당진 지역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철학을 버리고 수도권 집중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방으로 노크하는 많은 기업들의 노크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아산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빨리 수도권 규제를 과거 수준으로 묶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규제 완화가 사실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이번에 세월호 사태도 자초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둔포의 오피스텔도 그렇게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기업가 중심으로 규제를 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어떠한 노력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이규식 후보님 여당이시니까 대통령님께 약속대로, 아니면 약속을 설령 안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 이제 물리시고 국토 균형 발전 정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규식 후보자 다시 질문하시겠습니다. 아산의 개발은 사실 지난 강희복 시장께서 원대한 꿈을 안고 여러 시민과 뜻을 같이 해서 추진했었고, 그리고 이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서 이룩해낸 그러한 꿈의 산물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복귀왕 후보께서는 이러한 꿈들에 대한 어떠한 추가적인 실현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께 마땅히 해야 될 일이지만 목욕표 나눠드린 거, 또 그리고 터미널 다시 재중축해서 또 영화관을 유치한 거, 이거 외에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아산 시민의 정말 이런 진짜 기간 산업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고 어떠한 일을 추진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복귀왕 후보자 답변해 주시죠. 네, 아까 호소대와 관련해서 2007년 사업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교육과 관련된 에듀 산업단지를 추진하고자 했었던 것 같은데 저희도 중간에 추진을 했었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은 국내외적 환경 때문에 추진이 안 됐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전임 시장님 일 열심히 하셨죠. 인정합니다. 도시개발 사업들 많이 제시하셨죠. 하지만 장밋빛이었습니다. 불가능한 계획들을 제시해서 결국 땅 가진 사람들 대부분은 수도권 사람들이에요. 80% 이상이. 그리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우리 아산 시민입니다. 가난하고 땅도 없고 돈도 없고 그 해당 지역을 10수년 동안 묶어놓고 개발도 안 돼요. 이번에 방축지구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수년 동안 이어져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이런 것 저런 것 법적인 요건들을 더 갖춰라라고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가안보율이 60%가 됐어요. 60%가 되면 단 한 명의 토지주의 반대가 있으면 추진이 안 됩니다. 근본적으로 추진 자체가 불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신정호 쪽으로 바짝 붙은 상업지역 이쪽을 시에서 개발할 생각이고요. 우리 중심 상권과 관련돼서 싸전
시 돈을 들여서 개발할 생각 갖고 있고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유보로 아파트 옆으로 있는 온천지구, 아산시장의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소규모 도시개발 사업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도심의 정주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개발할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대한 장밋빛 개발 공약, 결국은 우리 시민들에게 짐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개발을 지체했습니다. 현실 가능한 개발 계획들 저 복귀왕이 만들어 놨고 추진할 것입니다. 네, 두 후보님들의 공약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각 후보자들의 공약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주제 제시형 후보자 간 상호 토론 시간인데요. 제시된 주제와 관련해서 각자 상대 후보에게 두 차례에 걸쳐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질문 시간은 1분, 답변 시간은 2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새정치민주연합 복귀왕 후보자가 먼저 질문하시고 이에 대해 이교식 후보자가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제는 기업 유치 방안입니다. 질문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에 기업들의 노크가 대폭 줄어들고 있다라는 걱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둔포에 30만 평가량의 제2산단에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음봉과 탕정 지역에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들도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신창과 손장 지역의 산업단지도 예정대로 추진하고자 무진내를 쓰고 있고 머지않아서 그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산단들을 조성해 나가면서 이 산단에 들어올 기업들이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인가, 기업들을, 이것이 큰 걱정인데 이게 수도권 규제 완화 때문에 사실 만만치 않아서 많은 걱정입니다. 우리 후보님께서는 여당이시고 국정원 그 행정 경력을 자랑하셨으니까 어떻게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변화시켜서 우리 지방으로의 기업 이전을 추진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교식 후보자 답변 주시죠. 복귀왕 후보께서 수도권 규제 완화가 모든 기업 유치 원인으로 보시는데 이것은 그 외부 요인에 불과한 것이고 자력으로도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우리 전반적으로 우리 아산이 중앙정부의 흐름에 맞는 그러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한 그 여건, 기업 유치 여건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해서 기업을 대폭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여건이 어려워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얼마나 거기에 심혈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지금 때마침 지금 중앙정부에서 바이오 산업 또 신성장 동력 산업 등을 충분히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할 때 우리가 온천도 있고 또 케어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도 있고 또 바이오 산업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같이 협력해서 이러한 힘을 합쳐서 이렇게 나가면은 충분히 기업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가능이란 없습니다. 이러한 빈틈이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중점 계획해서 차분한 투자 계획서 하에 기획을 해나간다면 이 기업 유치는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네, 복귀왕 후보자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외부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을 위한 노력해야 된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 의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결국은 그런 거대한 외부 힘을 우리가 극복해내고 정책을 변화시키는데 여당이시지만 그냥 여당의 안에 대해서 알겠습니다라고 동의하지 마시고 정책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방에 사는 일원 한 사람으로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요즘의 경제는 대기업 중심 또 가진자 중심의 경제가 아니라 서민들끼리 나눠서 만들어내는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적 경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고민을 하고 있고 이미 많은 자치단체에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이미 실적을 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에서는 지난 민선 5기에 그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서 마을 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들을 도와주는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센터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이규식 후보의 사회적 경제에 대한 안을 듣고 싶습니다. 네, 대답해 주시죠. 일단은 아까 기본 방향으로 중앙정부의 경제발전 기조와 비슷하면서 이를 선도하는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산의 장기 발전을 염두에 두고 아산의 천혜자원과 지리적 이점을 살린 기업 유치 방안들을 나와야 합니다. 기업 유치와 산업단지, 주변도로 조성에는 각종 규제도 풀어야 하고 중앙부처의 협조도 있어야 합니다. 저는 먼저 기업 유치 부분에서 중앙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경제 발전 모델과 유사한 그러면서도 선도적인 산업군의 육성과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중앙정부가 더 도와줄 그러한 명분도 있고 설득할 힘도 있습니다. 야당은 왜 맨날 여당에게 반대만 합니까? 그러한 야당이 과연 중앙정부와 협조하는 정책을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야당 정치 논리가 들어가면 어렵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의료 관광, 바이오를 강조하면서 메디텔, 원격 의료 등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산, 천혜의 자원, 온천 있습니다. 의료 관광, 바이오 결합된 첨단산업단지 연구소, 원격 의료 지원하는 종합병원 유치하겠습니다.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메디텔을 유치하겠습니다. 특화된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서비스 업종에서도 기업의 투자가 활발해질 것입니다. 신혼여행지 1번지 옛 온양온천을 후보는 압니다. 환경오염이 아니라 친환경적인 첨단 산업 유치로 기술과 인간이 공존하는 힐링시티 아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규식 후보자가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주제는 공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관련해서 상대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 질문해 주시죠. 우리 공교육은 지금까지 좀 엘리트 교육 위주로 교육이 좀 되어 왔죠. 또 특히 우리 지난번에 우리 장학 별도로 교육과 관련해서 아산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미래재단도 있습니다. 복시장 재임 시에 문제가 되었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인재 육성반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답변 주시죠. 어떻게 질문 다 파악하셨나요? 네, 무슨 말씀인지 몇 가지 말씀 들어도 알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제가 바로 앞 토론에서 말씀드렸던 사회적 경제를 어떻게 아산시에서 활성화시킬 것인가라는 답에 대해서 전혀 주시지 않았어요. 다른 말씀만 주셨습니다. 중앙정부의 경제 기조에 맞춰서 하겠다. 그 기조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인데 이것을 우리 아산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안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도 우리 시장 후보께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공교육 활성화 늘 중요합니다. 우리 아산 그동안 교육 때문에 걱정 많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아이들 교육 때문에 인근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제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제가 청소년기에 그런 현실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 우리 지역에서 초, 중, 고 다 보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충청남도에서 가장 많은 교육 예산을 투입하면서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스마트 스쿨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목민심서상으로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데 목민과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외부로 계속해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저는 평등교육을 선호합니다.
그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많은 좋은 대학에 우리 아이들이 가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는 현실적 잣대를 볼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기 때문에 스마트 스쿨 저는 민선 6기에도 더 활성화시켜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아산 교육에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밖에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고 우선적으로 추진을 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이교식 후보자 재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나머지 1분 그럼 제가 좀 써도 되겠습니까? 아니 자유토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제 자유토론 시간인데요. 한 후보자당 6분의 자유토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후보자가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회 발언 시간은 30초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토론 시간이 끝나기 1분 전에 제가 시간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토론에 앞서 꼭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권자들이 이 토론회에서 얻고자 하는 것은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의 내용과 비전입니다. 질문 내용과 상관없는 인신공격이나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고 순수한 정책 토론이 될 수 있게끔 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시작해 주시죠. 원광대학 병원 유치 관련해서 원광대 측에서는 종합병원 유치가 실현 가능한 것처럼 기자회견장에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실은 당시 시장으로서 좀 무책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원광대 측에서는 아산시가 벌인 일에 대해서 아산시가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정리할 방법이 있으신지 선거를 앞두고 다급히 발표한 것은 아닌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솔직히 고백드리는데요. 선거 전에 유치하고 싶었어요. 유치 확약을 하고 싶었는데 선거가 깊어져 가면서 어떤 일을 해도 선거용이다라고 호도받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동안 추진돼 왔던 과정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원광대와 가장 깊은 이야기까지 했고 그 밖에 다른 대학 관계자 그리고 종합병원과도 많은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허위라고 호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토론 시간에 복 후보가 아산시 부채를 갚았다고 자랑처럼 하셨는데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갚았는지 아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채 내용이 수많은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상환해야 될 부채가 있고 상환 기일을 연기해야 되는 부채들이 있는데 연기하지 않고 부채 상환 기일이 도래한 것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갚았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대략 모아보니까 한 450억 정도가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로 인한 우리 재정 건전성은 충청남도에서 가장 우수할 정도로 건전성이 높아졌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그 건전성이 높아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갚았을 때는 그 돈의 갚는 돈의 그 원천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천지가 어떤 것인지 혹시 모르시는지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네. 그 돈의 원천지는 당연히 우리 예산이죠. 세임 예산 중에서 갚은 겁니다. 450억 정도의 빚을 갚았으면 빚을 갚기 위해서 450억 정도의 일을 덜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450억이면 문화예술회관 하나 짓는 거고요. 웬만한 우리 충무교 하나 놓는 다리값 정도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목전의 시장의 성과 포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노력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혹시 아까 그 말씀하신 사유지를 매각해서 한 거는 아닙니까? 채비지나? 시유지. 사유지가 아니고 시유지. 예, 시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일반 회계 부채가 있고 특별 회계 부채가 있습니다. 특별 회계 부채에 있어서 용화지구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공소지구 도시개발 사업 이런 부분들이 채비지 매각을 통해서 그 개발 비용을 물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판매가 안 돼서 그동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채비지 판매에 따른 부채 감소 일부 있습니다. 극히 소수. 네,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4월 17일 날 배방 채비지 MOU 체결 후에 아산시에서 각부 실과에 떡을 돌리고 축하 플랜카드를 붙였습니다. 하루 전날인 4월 16일은 세월호 침몰일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인선옥이 들어서부터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어서 우리 개발사업단 서기관급인데요. 판매만이 살 길이다라고 민간 기업체처럼 구호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건이 해결됐기 때문에 해당 과에서 했던 모양입니다. 떡을 돌린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아산시의 큰 현안이 해결이 됐다라는 자축의 의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아산시는 아산 신도시 연계 교통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없이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행정 판단 실수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0억이라는 공사비를 부담해야 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초 지정을 다시 한번 소상히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LH와 여러 가지 그 송사를 벌일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소각장도 약 200억 정도의 LH 분담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규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돌려달라라는 것이 LH의 의견이고 우리는 못 줍니다. 그리고 도시 도로 인프라와 관련해서 우리가 적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 LH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더 내놔야 된다라는 향후 법정 그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규식 후보 다 쓰셨습니까? 예,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뭐 예. 쌌습니다만 간단하게. 예. 지난번 그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도 1년밖에 못 하셔서 국민의 세금으로 보궐선거까지 했습니다. 그간에 도대체 국가를 위해서 네, 하신 시간이 일이 다 됐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번에는 복귀왕 후보자의 주도로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이 6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온양신문에서 질의한 내용을 보니까 응급의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응급의료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을 보니까 5개 과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만든다라는 응급의료 센터를 만든다라고 하셨는데 응급의료 센터, 응급의료 기관, 권역별 혹은 또 지역별 이런 기준들이 다 다른데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300병상 규모가 되는 시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응급의료 센터에는 기본적으로 전문의가 마취하는 분, 또 그리고 내과, 외과, 또 어린이 담당, 또 산부인과 이렇게 5가지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응급 처치가 가능한 그런 센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참으로 우리 한사랑병원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러한데 우리 아산시에서 좀 더 민간인이지만 공익 성격이 있으므로 충분히 개입했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갖습니다. 네, 응급의료센터라고 하는 것은 광역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기적으로 5개 과가 우선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아니었나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약에 시장이 되신다면 우리 아산의 사회적 경제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낭비되는 돈만 없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여러 기업들이, 유수한 기업들이 또 정부에서 좋은 조건으로 개발 계획이 왔을 때 그것을 여과 없이 수용해서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우리
역할을 충분히 하면은 우리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질문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공약을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을 만들겠다고 하셨고 도시개발공사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실 먼저 의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의원께서 반대를 하셔서 아직도 못 만들었는데 복귀왕이 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안 되고 이규식 후보님이 시장 되시면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개발공사와 관리공단은 잘 안 하는 것이 행안부 권고사항인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위험성 때문에 경영상의 손해가 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왕시 같은 경우 15만인데도 충분히 그걸 개발에 성공했고 그리고 그 사업이 눈부시게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지만 성공을 거둔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 이제 2025년 세계 8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여력도 점차 나아지라고 봅니다. 이러할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 또 개발공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제가 추진하고자 했을 때는 그쪽 후보님 소속 정당 분들이 반대를 해서 아직 추진을 못했던 건데 추진하시겠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뭐 이건 인신공격이 아니라 국정원의 소통 방식은 좀 몰래 하는 소통 방식 아닙니까? 근데 시정 소통은 투명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눈의 티는 봐도 딴 사람의 티는 봐도 자기의 눈에 박힌 대들보는 못 보는 경우가 왕왕했습니다. 지금 분뇨 처리장 문제 또 지금 탕정에서 문제가 있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산단 설치 문제로 지금 걱정이 많으십니다.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주민과 소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불통 시장이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그러한 이미지부터 우선 벗는 게 우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간 1분 남았습니다. 네, 아까 선거법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러 언론을 보니까 우리 후보님께서 선거법과 관련해서 누구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이런 말이 있던데요. 저도 선거법으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쳤습니다. 저 물론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리 지키지 못한 거 잘못한 겁니다. 우리 후보님도 현재 선거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거 때는 어디서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소소한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그 선거법으로 말미암아서 뼈아픈 국회의원 직상실 또 시민에게 혈세로 다시 보궐선거에 이르게 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미안한 마음을 대신 토로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두 분 자유토론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산의 유일한 종합병원이었던 한사랑 아산병원이 파산한 지 1년 시간이 지났지만 세주인을 찾지 못해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산 시민들은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천안, 대전 등 대도시로 가야 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해 고통받아 왔는데요. 장기화되고 있는 아산시 의료 공백, 사태 해결 방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귀왕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병원 때문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시장으로서 죄송합니다. 먼저 한사랑병원 부도 사태 이후에 현재 미래한국병원에 연간 3억 정도의 응급 의료 지원금을 저희가 주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응급의료를 그쪽에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추진 중이고요. 현재 미래한국병원에서 향후 종합병원으로 성장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부지를 매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몇 개의 과를 더 증설을 해서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천안에 있는 충무병원이 신도시 쪽으로 약 300병상의 종합병원을 만들겠다라는 그 제안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 분들도 병원과 관련돼서 응급의료와 관련돼서 이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물론 시간은 좀 걸립니다. 건축 과정과 각종 그 인허가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병원으로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 기간들이 있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습니다만, 신도시 부분도 일정 정도 현재 실질적인 그 계획 확정까지는 해놓은 상태고요. 우리 모두의 고민은 한사랑병원의 그 비슷한 위치에서 그 역할을 했던 종합병원의 기능,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에 발표드렸던 것처럼 원광대학교와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진행해 왔고, 그리고 선거가 끝나서 제가 다시 시장으로서 업무 복귀를 하면 그 무게를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빠른 결론 낼 것이고요. 그 원광대학뿐만 아니라 순천향 또 여러 대학들, 또 종합병원 관계자들과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해왔던 논의된 실적들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종합병원 걱정 덜어드리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아산시의 그 응급의료 환자 발생은 2010년에 약 6,700여 건이었습니다. 이 중 41%가 외지로 이송됐습니다. 2011년에는 7,231건이 발생되었고, 그래서 450여 건 증가했습니다. 12년에는 11,000여 건이 발생돼서 전년 대비 4,7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응급 실태를 보면은 내외과 계열 각 일명의 당직 전문 의를 둔 한국미래병원이 있고, 응급의료센터 5개의 필수 진료 과목인 내과, 소아 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 통증의학과의 전문의를 배치한 응급의료센터를 설립 운영하여 골든타임에 아산 시민의 생명을 구하는 응급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방안은 첫째로 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입니다. 우리 새누리당 도지사 후보 정진석 후보와 연대해서 좋은 병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차선책으로는 천안의료원을 아산 이전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약 30억자가 적자를 보고 있어서 우리 아산으로 옮길 때 이러한 것은 좋은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현 천안의료원 이전으로 천안 그 자리에는 천안 시민에게 이로운 시설로 재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래 한국병원 응급실을 확대하는 방안도 있겠습니다. 또한 그 시립의료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역시 공통 질문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해 정부는 물론 지역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일인데요. 시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아산의 안전 예방 대책이 궁금합니다. 답변 시간은 역시 2분입니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그 안전은, 시민의 안전은 어느 것보다도 담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전 문제에 관해서 이제까지는 그간에 허리띠 졸라매를 하고 살살기 운동, 또 이제 어르신들에 대한 고마움의 복지 혜택, 또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 주변에서 그간 너무도 소홀히 했던 안전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시점이고, 그리고 세월호 참사도 있었고, 또 둔포 오피스텔의 붕괴 등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도 농지를 일터에 가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이 학교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건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그
어두운 곳에서 저녁 늦게 밤에 그런 위험한 길을 가다가 불시에 봉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경우에 우리가 응급 조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한 해당되는 CCTV, 방범 등 이런 것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고요. 이러한 안전 관련해서 안전대책팀도 구성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하면은 우리 지금 말씀하신 급히 골든타임에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응급센터 또 종합병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말 우리 안전을 위해서 생명을 담보하는 이름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안전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귀왕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세월호 사태 이후에 안전한 대한민국이 최고의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라는 것이 그 안전의 더 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교통안전 사실 경찰 업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스쿨존을 더 확대하고 중고등학교까지 더 확대를 해서 위험한 차량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단속 시스템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색 어머니들이 많은 고생을 해주시는데 하굣길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서 하굣길에도 자원봉사센터의 도움을 받고 또 재정 투입을 해서 하굣길 교통안전과 범죄 안전을 위해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아산시의 안전관리과에 안전 전문 담당관을 개방형으로 채용을 해서 이 담당관이 교육도 시키고 아산시의 안전 문제 전반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과가 현재 그 안전행정국 산하에 있는데 이것을 부시장 혹은 시장 직속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 과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WHO에서 세계 안전도시 인증을 하고 있는데 사고 그리고 먹거리 등의 어떤 그 안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아산시가 세계 속에서 안전도시로 공식 인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작은 사고 하나하나가 아니라 우리들의 안전한 먹거리, 안전한 놀이거리, 안전한 문화 이런 부분들까지 손을 대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산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예방 대책에 대한 두 후보자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벌써 80여 분의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오늘 미처 못한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전해주시죠. 시간은 각 2분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의 복귀왕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 4년 동안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과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4년을 제가 일하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또 제대로 긁어들이지 못한 곳 많을 겁니다. 하지만 4년이라는 시간 너무 짧았습니다. 영화관, 터미널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곧바로 종합병원 문제 나왔습니다. 이런 문제들, 문제 해결을 했던 경험이 있는 제가 해결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잘한 정책으로 칭찬받고 있는 대중교통 체계 변경, 마중버스와 마중택시, 우리 시골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 저를 보시면 손잡고 고맙다고 하십니다. 병원 가기 편해졌다고 손을 꼭 잡으십니다. 농촌 지역에 살아도 자가용 없이 살 수 있는 아산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전국체전 저 복귀왕이 앞장서고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밀어주셔서 유치했지 않습니까? 준비도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가장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저 복귀왕이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군림하는 시장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는 젊은 시장 복귀왕 다시 4년 동안 여러분들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국교천과 현충사를 연결하는 아름다운 공원 만들어낼 것입니다. 원도심과 신도심이 서로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아산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 아산 만들어내겠습니다.
농민과 기업인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아산 만들어내겠습니다. 30만 도시 아산에서 50만 대도시로 향하는 첫 걸음이 바로 민선 6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실적에 얽매이지 않고 기본 좋은 변화, 활짝 웃는 아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 복귀왕 힘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새누리당 이교식 후보자 마무리 발언 시작해 주시죠. 아산 시민 여러분, 아산시의 도시개발 계획은 이미 원대하게 강유복 전 시장 때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개발, 배방탕정 인프라 구축, 신착 및 원도심권 개발 등 지역개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산 시민들께서도 강유복 전 시장의 지대한 공을 인정하실 겁니다. 지금 복귀왕 시장 취임 후 아산 신도시 개발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아산 신도시 개발의 중단으로 인해서 아산은 전체적인 도시계획이 엉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라펠리스 산단 유치 문제는 트라펠리스 인근의 이것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 우리 교육시설로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추진해야 됩니다. 아산 시민 여러분, 복귀왕 시장은 지난 TV 토론에서 취임 때 재정 상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신규 사업 때문에 부채를 발행하지 않고 시 부채를 425억 상환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시 예산을 아껴서 한 것이 아니라 시 재산을 매각 사업비로 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유추됩니다. 강희복 전 시장이 추진해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2011년 828억, 2012년 264억, 2013년 205억 원, 2014년 399억 원 등 매각사업 수입 항목으로 예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산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고개 숙여 아산 시민께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많은 아산 시민분들과 새누리당 이명수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긴 시간 두 후보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6.4 지방선거가 각 후보자의 공약은 토론회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되는 선거 공보나 인터넷을 통해서도 비교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별 출마 후보자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하게 파악해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올해 6.4 지방선거에는 처음으로 사전 투표제도 도입이 되었는데요. 5월 30일과 3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전국의 읍면동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 자유롭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일할 분, 지역을 위해 일할 분,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뽑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아산시장 후보자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